안녕하세요. 금융행정TV 김현행장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토지 보상에 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법무법인에 이제 재직하면서 그다음에 현재 이제 행정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토지 보상 업무를 이제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토지 보상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행정 절차상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류 작성, 뭐 의견서라든가 뭐 이의 제결 신청서라든가 그다음에 조속 제결 신청서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작성을 해드리고 많은 도움을 드리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보상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의뢰인들께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큰 보상 현장이나 이런 데 되게 되면 많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뭐 전문가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뭐 사무장 뭐 이런 브로커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브로커들이나 이 사무장들이 찾아오는 부분들을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사무장들이 어, 제대로 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이나 행정사람들한테 이제 결탁하거나 이제 밀착해서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상 업무를 설명을 하고 보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변호사 자격증 또는 행정사 자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격서란에 딱 달라붙어서 업무를 했다가 또 필요가 없으면 다른 데로 가서 하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 보따리 사무장이라든가 이렇게 부르는데 브로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문제점은 다니면서 보상 현장에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수임을 해서 소유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예로 본인들이 사건을 이제 잘 처리해 준다고 하면서 사건 수임료를 받든 아니면 나중에 보상금을 받고 업무 처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거나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건을 수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보고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간에 본인들이 사건을 빼먹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사건을 이제 착취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무장들이 와서 사건을 수임하거나 설명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이런 사무장들이 이제 뭐 돈을 풀어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위원장이라든가 뭐 비대위 위원장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권 관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백대시를 주거나 아니면은 찬조금을 주거나 해서 그 사람을 내사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그 위원장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선동을 해서 한 회사로 사건을 몰아주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한 사건이 한 사무실로 몰리게 되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있죠. 사건을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사건들을 뭐 변호사나 행정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무직원들이 의뢰인들이 주는 자료만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해서 내 사건이 관심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무적으로 처리해서 제대로 된 그 관리나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감정평가사들이 어, 기본적인 정보만 갖고 이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멀한 일반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 보상지마다 개별적인 땅마다 여러 가지 보상 요건이라든가 개별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적용을 해서 보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과도하게 사무장들이 중간에서 사건을 빼먹거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약정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상을 한다 그러게 되면 뭐 나중에 뭐 성과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7%나 10% 정도로 7%나 10%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20%, 30% 이렇게 부당하게 잘 모르는 문외한 이런 소비자들을 기망하거나 속여서 우롱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떠돌아다니는 그런 브로커라든가 이제 사무장들 말을 믿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직접 내 사건을 충실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 현장이 어디가 됐든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 가지고 내 자료를 충분히 갖고 가서 주위에 굉장히 이런 사무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도 계실 거고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행정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무장들한테는 절대로 사건을 맡기는 것들이 아니에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건을 몰아주거나 보상 설명회를 열어가지고 그쪽에 하는 사람들이 최고다 하면서 과시하거나 홍보하는 것도 좀 미덥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내 사건은 정말로 나의 사건만 정말로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사건을 맡기는 게 좋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런 보상 업무를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주위에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변호사님, 행정사님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사건을 위임을 하시고 약정서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생각이라 듭니다. 바로바로 현장에 찾아내는 분들을 해서 거기서 내미는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주변에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님, 행정사님들을 찾아가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사고나든가 어떤 문제점이 많아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